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이 어제 오후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착공식에서 윤희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와 함께 성장하고 국가산업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8,200여 원을 들여 단계별로 조성됩니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남은 시간 광주 전남 주요 현안과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큰데요. 최근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떤 생각과 입장일까요?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 참석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호남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광주 전남 기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가 빠진 것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해법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래서 국토부에다가 이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히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전문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사 정원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 정원에 관한 또 의협하고 이거는 또 입장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코로나19 극복에서 제1선에서 또 그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분야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전남의 성장 동력 구축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뚜렷이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이견이 큰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호남 지지도가 적지 않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잇따라 호남을 찾은 김 총리. 임기 동안 광주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진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선거에는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이, 전남지사 선거에는 민정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서 황순영 광주시당 위원장과 장현주 광주시 의원, 문정은 광주시당 정책위원장이 경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5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순천에서 8명, 여수와 신안에서 각각 1명 등 하루에 10명이 확진됐는데 순천에서는 앞서 업주와 종업원 등이 확진된 한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 경찰관 등 손님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18의 아픈 역사를 기리겠다며 광주시가 사적지 29곳을 지정하고 최근엔 5.18 역사공원도 만들었죠. 그런데 애써 지정한 사적지와 공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가 하면 5.18 기념 공간을 조성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유적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일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5.18 사적지와 역사공원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들이 치료받았던 옛 국군 광주병원터. 계엄사의 취조와 폭행은 이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됐지만 보이는 건 농작물뿐입니다. 오랫동안 밭으로 쓰인 걸로 보이는 땅에 고추와 깻잎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일러실 자리도 쪽파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습니다. 이렇게 경작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텃밭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때부터 집중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경작이 한 번에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되진 않잖아요.
최근 5.18 역사공원으로 새단장한 또 다른 사적지 옛 505 보안부대 부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놀이터 바로 옆의 땅은 군부대 기름 오염 지역입니다. 보안대의 보일러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오염된 자리를 그대로 둔 채 공원 문을 연 겁니다. 안내 표지판만 놓여 있고 접근을 막는 울타리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기름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미완성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여기 활용하고. 광주시는 흙을 한 차례 쌓아 기름이 유출될 우려는 없다면서도 오는 11월까지 오염된 토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에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표면에서 지하로 한 1m, 1m에서 3m 사이에 기름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5.18을 널리 알리겠다면서 광주시가 조례로 지정한 사적지. 허술하고 미흡한 관리에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이렇게 사적지 관리 부실 말고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18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공간과 시설물을 훼손하고 방치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입니다. 최근 역사공원으로 개방된 옛 505 보안부대터. 맑은 모양의 아치형 콘크리트 문이 눈에 띕니다.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로 입구가 막혀 있고 훼손된 흔적도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로 추정되는데 공원 조성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지만 방치돼 있습니다. 5.18 사적지 복원사업과는 별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5.18의 그 중요한 역사 현장을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일제 전쟁 유적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이 이렇게 함부로 옛 505 보안부대터에서 1km 떨어진 곳에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 3곳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발견된 이후 안내판이 세워졌지만 이미 원형이 훼손된 뒤였습니다. 입구 반대편 방공호 출구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세워 막아버려서 방공호였다는 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방공호 3곳 중 2곳이 이처럼 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광주시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연계한 공간 조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식민, 냉전, 민주라는 한국 현대사의 중층적인 역사 과정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광주시가 전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공간입니다. 방공호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뒤늦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다소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옷차림 많이 가벼워지셨죠. 어제는 낮 기온이 영광은 30도에 가까이 올랐고요. 목포가 28.1, 여수가 25.7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지만 점차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와 함께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구례 29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 영암 28도, 해남과 강진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도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에서 최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 업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불은 공장 건물 2개 동 가운데 1개 동 내부와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합니다. 김 대장은 어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파키스탄령 8,047m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장이 이번 등정에 성공할 경우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 맥켄리를 등반하던 중에 사고로 동상에 걸려 손가락 10개를 모두 잃었지만 이후 히말라야 13좌를 차례로 올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